네, 특히 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상한가를 3번 이상 쳤다가 최근에 해외에서 이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니다라는 결과에 대한 발표가 나오면서 이 주식이 떡락을 하는 이런 일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 논문이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논문에 있는 데이터가 사실은 실험을 그대로 한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아, 실험 데이터가 나온 실험 거군요. 데이터가 나온 거란 네. 말이죠. 근데 그 실험 데이터를 만약에 거짓으로 했으면 만약에 그 지금 이게 초전도 물질의 저항이 제로다라고 현재 나와 있는 그거에 의하면 뚝 떨어지게 그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건 뚝 떨어지지가 않고 천천히 떨어지고 거의 가까이 가가지고는 완전 안 떨어지는 제로에는 가깝지만 제로는 아닌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거는 초전도 물질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의 결과의 내용을 저는 사실 그대로 적었다 오히려. 네. 근데 저는 그런 게 그렇게 적은 거는 어떤 면에서는 자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면에서 이걸 봐야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초전도체라고 100% 확신할 수도 없지만 100%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는 없다. 약간 그런 상황이네요. 그런 상황이죠. 아. 그다음에 최동식 교수 자체가 네. 이 ISB 이론을 할 때 기본적으로 초전도 물질이라는 거는 초전도라는 거는 정기적인 저항이 제로면 되지 꼭 마이스너 효과가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다. 네. 초전도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전기가 초전도 제로 상태가 되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사용하는 용도도 마이스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뭐 자기부상 열차라든가 뭐 이런 분야가 있지만 만약에 정기적인 저기 제로가 되면 이건 엄청난 또 에너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 연구 논문의 이 발표 내용은 또 이 실험 데이터 자체는 상당히 충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충격적이고 세계적으로 제가 세계에서 나오고 있는 많은 그런 유튜브도 좀 보고 있는데 세계적으로도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이게 네. 초전도 물질이 아니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견도 그런 사람도 네. 심지어는 한 부분에서는 그런 점을 인정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메릴랜드 대학 응집물질이론센터 CMTC가 SNS를 통해서 LK99는 상온과 저온에서 초전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주가가 관련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최동식 교수가 주장한 거는 좀 다른 내용이라면서요? 네, 좀 다른 내용입니다. 네. 그 메릴랜드 대학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학계에서는 두 가지를 이제 만족시켜야 된다. 하나는 정기적인 저항이 제로로 뚝 떨어져야 된다. 네. 그 온도에서. 그게 이제 뭐 초저온 상태가 되든 아니면은 고온 상태에서 되든. 또 하나는 이제 그 마이스너 효과라고 그 자체 내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력을 이제 외부로 밀어내서 외부에 있는 물질을 이제 들어 올리는 현상. 그런 현상이 이제 완벽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지 않으면 초전도 물질이 아니다. 이제 이런 게 기존의 학계의 통념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이론을 적용했을 경우에 기존에 이거는 초전도 물질이 아니다. 아마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최동식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상온에서는 그런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또 다른 형태 초전도 물질이 존재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상온보다는 이제 그 극저온 상태, 극저온 상태가 아니고 또 다른 극저온 상태에서의 그 쿠퍼 페어라고 그래가지고 1957년에 이제 BCS 이론이 이제 1911년에 나온 초전도 이론을 뒷받침하는 그 이론이 이제 BCS 이론인데 그 세 사람의 이제 노벨 물리학상 이름을 따섰던 BCS 이론인데 최동식 교수는 그 BCS 이론만 가지고는 그 이론은 극저온 상태에서는 적용이 되는데 이게 이제 온도가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그 이론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온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이거를 해석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1957년 이후에 BCS 이론 이후에 그 이론에 의하면 뭐 마이너스 30도 켈빈 이상을 올리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1986년, 뭐 1990년에 걸쳐서 뭐 80도,
90도, 100도까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0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 실험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이론에 의하면은 BCS 이론 가지고는 설명하기 없는데 실제 실험에 의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최동숙 교수님의 이제 이론은 이 ICB 이론이라 그래가지고 상호 원자 초전도 밴드 이제 이론이라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이론 개념이 다른데 이 개념에 의해서 이거를 규명을 하면 고온에서도 초전도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연구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애초에 이 초전도 학회라고 해야 될까요? 초전도 학계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이론을 이 최동식 교수가 계속 주장을 해온 거군요. 그리고 이번에 그 어떤 현상이 나온 것이고. 그렇죠. 이제 최동식 교수님의 이제 제자들이 네.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 20년에 걸쳐서 한 1000번의 실험을 했다 그러거든요. 네. 1000번의 실험이면은 거의 20년 동안 매주 한 번의 실험을, 이게 보통 한 실험 한 번 끝나는데 한 4일 정도가 걸려요. 네네. 제한된 그 공정에 의하면. 네. 그러니까 거의 20년을 매주 1회씩 실험을 해왔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현재 와 같은 그런 초전도 물질을 이제 개발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건데, 네. 제가 이제 최동식 교수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조사를 했어요. 사실은 네. 최 교수님이 이제 제가 뵌 적도 없고. 근데 좀 굉장히 특이하신 분이더라고요. 네, 저도 나름 조사를 해봤는데 네. 약간 교수님하고도 좀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또 연력학을 하셨지 않습니까? 전 연력학을 했죠. 예, 그런데 뭐 엔트로피 법칙도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어떻게 사회 발전에 이바지를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공학을 이 사회 과학에 적용시키려는 노력도 한 것으로 보이고 네, 상당히 좀 특이하신 분 같아요. 그런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보통 공학자들이 안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힘들죠. 예. 저는 이제 기계공학에서 연력학을 했고 우리 그 최동식 교수님은 제가 그 박사 논문을 이제 이렇게 보니까 네. 1971년에 네. 미국의 그 버지니아 대학에서 네.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네. 이 박사학위 제목은 이 뭐 영어로는 이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물리화학에 대한 최근의 탁월한 구조 이론 및 응용. 그러니까 이 물질의 구조 이론에 대해서 연구를 네. 하셨더라고요. 네네. 또 그거에 대한 응용. 네. 이거에 대해서 하셨고 나서 네. 1972년에 고려대학으로 오셔가지고 조교수로 이제 교수가 되면서 네. 1970년대, 80년대에 걸쳐서 이제 쭉 연구를 하셨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연구 논문을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굉장히 여기 보면은 마치 네. 그 시험 공부하듯이 빽빽하게 지금 공부를 하셨는데 이거 파악하는데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까지 파악을 네. 꼼꼼히 하셨는데 네. 예, 어땠습니까? 이게 우리 최동식 교수님의 이름이 들어가신 발표 논문들입니다. 네. 이렇게 두꺼운 논문을 살펴보시느라고 상당히 애먹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제 이건 또 그 정부 과제를 받아가지고 이제 네. 발표한 그 논문들인데 이 논문의 그 제목을 보면 최동식 교수님이 주장하신 ISB 이론. 네. 이 ISB 이론과 차원 초전도체 합성에 관한 그런 논문들이 네. 여기에 와 있어서 네. BCS 이론이라고 네. 이제 세 사람의 그 물리학자들이 받은 그 이름을 따서 이제 뭐 존 바딘, 리언 쿠퍼, 존 로버트 슈리퍼 야가디 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제 BCS 이론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온도가 굉장히 낮을 때 절대 네. 온도 뭐 거의 4켈빈까지 마이너스 한 200도 이하죠. 그 온도에서는 이 쿠퍼 페어라 그래가지고 쿠퍼쌍이라는 전자 두 개가 같이 움직이면서 이 초전도 현상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이론을 정립을 해서 사실은 노벨상을 세 분이 받았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그 최동식 우리 교수님은 네. 이 쿠퍼 이론 가지고는 초전도 네. 물질이 저온에서는 이게 가능은 한데 고온으로 올라갈수록 과연 이 이론이 적용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동의할 수가 없다. 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본인이 ISB 이거는 이제 인터 어토믹 슈퍼컨덕터 밴드 해가지고 네. 그 이제 상호 원자 초전도 밴드 이제 이론을 새로 도입을 해가지고 초전도 물질을 이제 만드는데 연구에 전념을 해온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 학계에서 이야기하는 그 초전도체와는 또 다른 형태의 초전도체가
실현 가능하다. 실현 가능하다. 초전도체의 마이스너 효과는 몇 자성이 있는 거예요. 단지 이제 자성을 바깥으로 뽑아내는 그런 자성이 외부의 힘과 이제 밸런스를 이루면서 이제 뜨게 되는 거니까 또 일종의 하여튼 자성이죠. 자성은 발생하는 거죠. 네. 초전도 물질이 이제 강한 자성이 발생하는 건데 이제 자성의 그 성질이 이제 과연 이 마이스너 효과에 의해서 나온 자성이냐 아니면 원래 가지고 있는 자성이냐 이제 이거를 예,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자성은 있는 겁니다. 근데 데이터 상으로만 봤을 때는 일단 전기 저항성이 떨어진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실이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쿠퍼 페어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원래는 전자가 둘이 합쳐지기 어렵잖아요.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니까. 그렇지만 이게 어느 상태에서는 둘이 이제 합쳐져서 이거를 방해하는 흘러가는 방해하는 그런 그 요소들이 작아져서 이제 초전된 물질이 나온다. 낮은 온도에서 극저온 낮은 온도에서. 근데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원래 그 원자 핵이라든가 이런 게 다시 또 운동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자가 흘러가는 걸 막아주는 거죠. 네. 그 온도가 낮은 데는 가능하지만 온도가 올라오면 어렵다. 그러니까 이 개념으로 설명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속에 막혀서 네. 더 이상 초전도 물질 만들기 어렵다는 거죠. 네. 이 최동식 교수의 얘기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개념에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기존에 있는 전자를 기체의 상태로 보는 게 이제 기본적인 그 BCS 이론이고 네. 그다음에 본인은 이거를 액체 전자와 같이 상태로 해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뭐 액체가 흘러갈 때 점성이 제로가 되면 액체 저항은 제로가 되는 그런 개념에서 출발을 해서 네. 액체의 점성에 영향을 미치는 게 구조인데 네. 결국은 전기도 결국은 그 구조를 어떻게 합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속에 있는 전자가 흘러가는 게 빨라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합쳤는데 거기에는 이제 슈퍼컨덕팅 머티리얼이 있고 그다음에 슈퍼컨덕팅 아닌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를 갖다 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상온에서는 지금 지난번 지난번에는 뭐 23.5도 상온에서 아주 그냥 뭐 100만 기업이라는 100만 뭐 엄청난 큰 기업을 압력을 넣어가지고 결국은 초전도 물질을 만들었다가 또 처리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압력을 높이지 않으면서 상압에서 그다음에 상온도에서 또 이제 하는 그 물질을 발견을 했다. 근데 그 물질은 우리 최동식 교수님에 의하면 액체 전기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액체 상태에서 전자 하나 그 속에 있는 전자 하나가 어떤 경우에 빠지면 또 다른 전자가 그걸 메꾼다 해가지고 원래 그 전자 우리가 이제 우리 생각에는 전자가 이렇게 흐른다라는 거는 전기공학에서는 홀을 이렇게 채운다 이런 것도 얘기를 그렇게 설명을 홀을 채운다고요? 네, 홀을 전자가 구멍을 채운다. 네, 구멍을 채워가지고선 전기가 흐른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제 현상을 이렇게 설명도 하고 그러는데 네. 요 논문에서도 홀이 하나가 이제 빠져나가면 그 다음 홀이 전자가 채우고 해가지고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전자가 이제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이제 슈퍼컨덕션이 나온다라는 게 이제 ISB의 이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섞고 뭐 하고 해가지고 실험을 한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최동식 교수님의 이제 그러한 그 끊임없는 주장과 네.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힘을 합쳐서 지금까지 실패를 뭐 여러 번 했겠죠. 실패도 겪으면서 지금까지 온 거, 요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존경을 표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 과학이라는 거는 어떤 경우에는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는 도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남이 다 한 거, 그 하는 게 과연 과학이냐.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미래의 물질도 개발하고, 이제 이런 개념에서 저는 굉장히 선각자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다. 과거에 이런 뭐 수학 이론이나 과학 이론을 보면 전혀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양자 물리학 같은 경우를 보면 과거의 양자 물리학에 대한 이론을 설명할 수 없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 현상들이 발견이 돼서 이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런 것도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이 속에서도 지금 양자역학의 이론이 들어가 있고. 네. 어떤 부분이 지금 초전도 물질 지금 초전도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네. 또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어야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거든요. 아무도 예. 모르는데 과연 누가 어떻게 검증을 하겠습니까? 그 검증이 어려운 거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그 쿠퍼 페어와 같은 그런 뭐 BCS 이론을 바탕을 둬서 두 가지 뭐야. 그러니까 전기 전도다가 제로다. 그다음에 마이스너 효과가 나온다. 뭐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그런 현상을 가지고 검증하잖아요. 우리가 그 양자의 이론도 또 양자의 현상도 결국은 현상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거든요. 네. 뭐 간섭 효과, 그다음에 저기 중첩 현상, 뭐 이런 거 가지고 설명하지. 실질적으로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퀀텀이라는 거는 원자를 공부하는 거니까 이 원자를 둘러싸고 있는 전자의 이동,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상 가지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현상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뭐 퀀텀 비트도 만들고, 그다음에 퀀텀 비트를 이용을 해서 퀀텀 컴퓨터도 만들고, 뭐 이제 이런 것처럼 이 초전도 물질도 그 속에 지금 들어가면 그렇게 수많은 연구자들이 지금 100년 가까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현상을 다 알았으면 벌써 슈퍼컨덕팅 머티리얼이 나왔겠죠. 네. 초전도 물질 나왔겠죠. 근데 그게 참 우리 이 세상이 우리 인간이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동식 교수님이 1994년에 초전도 혁명의 이론적 체계라는 책을 또 발표를 했어요. 네. 그리고 1994년에 과학동화에 또 이 본인의 네. ISB 이론이 기존의 그 BCS 이론과 차별화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를 그때부터 시작했더라고요. 네. 1990년대부터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기존에 있는 학교에서 상당히 반발이 많았고 그 이론이 과연 타당한 이론이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그 반대에 부딪혔고 그러다 보니까 또 본인의 그 이론에 동의하는 여러 학자들을 또 모아요. 네. 모아가지고 뭐 화학, 물리, 뭐 재료, 뭐 이제 기계 막 이렇게 해서 모아서 본인 나름대로의 하나의 연구회를 형성을 해요. 네. 연구해서 그다음에 이제 기업인도 한 5명 정도 들어오고 네. 그 당시 기업인에 뭐 이석배 대표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갔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계속 지속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몇 번의 뭐 낮은 온도에서 어떤 그 케이스 실험 결과도 발표도 하고 그러면 상당히 그 반대에 부딪히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대에 부딪히니까 뭐라고 이제 한 얘기가 또 나오냐면 이제는 이 이론 가지고 설명하기가 어렵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거를 실제 만들어서 보여주는 길밖에 없다. 입증하자. 입증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또 본인이 어디 그렇군요. 인터뷰에서.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입증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네. 이제 입증하는 단계까지는 더 이상 뭐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안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내가. 네. 자신만의 이런 어떻게 보면 학파를 만들고 그렇죠. 이렇게 자신의 어떻게 보면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20년 가까이 이렇게 연구에 매진한 걸 보면 상당히 좀 카리스마적인 인물이 아니었나. 카리스마도 있고 고집도 생각이 좀 있고 듭니다. 훌륭한 학자다. 대개 제자들이 존경을 하지 않으면 그 교수님들의 의견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지 않아요. 유지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인. 굉장히 이례적이고 또 나름대로 그런 훌륭한 점이 있어서 아마 제자들이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최동식 교수의 할아버님이 그 최현배 독립유공자, 우리 그 민족 지도자 중에 한 분이시더라고요. 맞아요. 굉장히 유명하시고 존경을 받는 한글학자, 문학인이신데 1962년 건국 훈장 독립장도 수여받으신 분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이 피가 좀 남다른 어떠한 그 애국자이고 또 상당한 그 이제 재능을 펼친 그 집안이다. 추가로 또 그 아버님이 이제 또 최형해님인데 정음사 대표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출판사인데 이 대표로서 그 윤동주 시인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이런 시를 최초로 또 이 출판한 그런 또 훌륭하신 그런 또 분입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LK99보다 최동식 교수님이 더
궁금한 그렇죠. 대상이 돼버렸어요. 예. 예,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최동식 교수님은 기본적으로 이제 훌륭한 그 화학 분야의 훌륭한 학자시고 또 초전대 분야에 아주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신 그런 이제 훌륭한 분이신데 그와 동시에 뭐 부모님, 뭐 할아버님 그런 영향이 있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그 이 국가에 대한 걱정, 또 우리 과학기술인에 대한 걱정, 또 교육에 대한 걱정,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글을 좀 제가 이제 가져와서 한번 좀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이 사실은 제가 또 하고 싶은 그런 또 내용이고 또 현재 우리 그 대한민국 또 미래 대한민국의 큰 그 특히 과학기술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요 자료는 1982년부터 83년, 84년 마지막 또 하나는 뭐 한 거의 90년 중반 이때 이제 글을 기고하신 내용인데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신 내용을 이제 글로 쓴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1982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40년 전이죠. 네. 41년 전이니까 네.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참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예. 뭐 60년, 70년대 이후로 80년대 조금 이제 뭐 네. 그때 IBM PC가 비포장도로도 많고 차도 뭐 거의 많지 않았고 예. IBM PC가 이제 미국에서 나왔지만 우리나라는 IBM PC AT 그 당시에 AT급이라고 하는데 그건 거의 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이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요일 날 놀러 갈 여유가 없을 때 아이들과 함께 보는 종이 만화, 텔레비전 만화 이런 거 모든 것들은 일본 것 그대로 베껴 놓은 것이고 방학이 시작할 때는 만화 영화도 국적 불명의 수입업자가 제품을 내놓고 이 만화 영화가 거의 반 이상이 우리나라에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고 우리나라 것이 없다. 우리나라 것이 없다. 우리나라 일본 거 만든 게 그대로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금은 구한말과 약간은 다른 상황이지만 이거 지금이란 건 1982년이에요. 네. 상황이지만 북쪽은 소련과 중공의 영향에서 못 벗어나고 남쪽의 경제 부채는 대부분을 미국과 일본이 나누어 맡은 입장에서 우리 자손들이 후세에 역사에 무엇이라고 쓸 것인지 냉철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육 부분에 또 관심이 굉장히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범세계적인 추세로 전자공업이 특히 오피스 오토메이션 요즘 얘기하면 뭐 이제 PC급 네. 뭐 이런 거겠죠. 오피스 오토메이션 쪽에 눈부신 발전으로 앞으로 국가 간 국력의 차이는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아이들처럼 우리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기계 조작, 그 당시에 이제 기계도 약했고 뭐 그랬으니까 기계 조작, 그 다음에 논리 게임, 요즘 같으면 이제 컴퓨터 게임이겠죠. 거기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해주어야 하고, 따라서 어느 정도의 컴퓨터화한 장난감의 보급, 전자 놀이터의 마련, 정보 처리 기구의 입력 장치로서의 키를 익히는 습관을 어려서부터 길러줘야 한다. 디지털라이즈 돼야 된다. 이런 거를 주장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뭐냐, 나중에 우리가 뉘우침 없는 그런 날을 맞기 위해서 기다리는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지 걱정하는 자세라도 남기려면 문화군의 창설이 이루어져야 된다. 문화적으로 훌륭한 국가가 돼야 된다. 문화군을 만들어야 된다. 과학자가 문화를 이야기하는 문화군을 얘기하는 자세로서 이제 문화군.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또 뭐 미디어 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얘기하던 미디어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상당히 그 통찰력이 있으신 분이네요. 그렇죠.
요 사진상으로 보면 상당히 앳된 얼굴이거든요. 그렇죠. 이 그렇죠. 82년도니까 거의 한 40대? 40대. 39, 40대. 40대면 뭐 제 나이 그렇죠. 또래. 제가 그날에 또 그 나이 또래에 상당한 그 통찰력을 가지고 이런 미래를 내다보는 글을 그렇죠. 썼는데 저도 그때 평범한 사람은 아니네요. 평범한 사람은 아니죠. 저도 그때 사실은 39에 제가 기획처장을 했는데 대학에.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저도 나이대가 그때하고 보면 비슷한 나이 또래 세 사람이 그 시대는 다르지만 그대로 돌아가면 비슷한 나이 또래에서 이렇게 지금 소통을 하고 있다고 봐도 그렇죠. 될 것 같은데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1983년에 과학기술인이라 해서 무조건 돈 주고 시간 주고 재촉하면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 잘 설계되고 꼼꼼하게 조립된 기계나 다를 바 없이 단추 누르는 대로 그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라면 아마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이 과학기술인에 대한 대우가 무조건 돈만 주고 시간 주고 재촉하면 결과가 나온다. 이런 사고방식은 잘못됐다. 그거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김광선 교수님하고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그 당시에 뭐 이제 학교 뭐 연구실에 박혀가지고 한참 공부하고 있을 때니까 저보다 훌륭하신 분이죠. 훨씬 시대를 앞서가시는 분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과학기술인들도 가치관을 지닌 살아있는 사람임을 알릴 때가 온 것 같다. 가치관의 정립 없이 과학의 일선에서 교육, 연구, 개발, 생산, 행정의 업무에 시달리다가 생각할 틈도 없이 한창 좋은 때 다 보내고 폐품처럼 버려지고 나서야 들떴던 옛날과 젊음과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 과학기술 진전이 바로 눈앞에서 어린거릴 뿐 손이 닿지 않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가치관을 확립해야 된다. 이게 일반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렇죠. 우리 과학기술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거죠. 그 당시에 또. 그다음에 우리에게 옳은 일이 과연 우주의 질서, 조화, 특히 우리의 범주 밖에 있는 남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나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안 된다는 점이다. 이분이 그 초과학을 공부하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초과학이라고 하면 이제 심령, 영성 이런 쪽이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좀 심취가 있으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생산가를 줄이려다 환경을 오염시키다거나 환경 문제도 벌써 그 당시에 우리는 사실은 먹고 살기 바쁜데 환경 문제도 생각하시고 선생들의 교권만 위하다가 학생들의 교육에 지장을 초래해선 안 되겠다는 얘기다. 요즘 또 교권 문제 좀 있었죠. 그런 것도 지금 얘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그 새해 들어서 이게 1983년이에요. 40년 전을 생각하시면 돼요. 새해 들어서 더욱 절실히 제언하는 바는 과학기술인들이 자긍심과 뚜렷한 가치관을 지닐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정부에 대한 제안이에요. 보니까 성과 위주에다 분위기 조성까지 곁들인 과학 행정을 해야 된다. 성과만 따지지 말고 과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행정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기초 응용에다가 교양까지 곁들인 과학교육을 해야 된다. 기초 응용 교육만 해가지고 안 되고 인간이 될 수 있는 교양 교육까지 같이 해서 과학기술인을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보도에다가 해설, 논평까지 곁들인 또 언론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보도만 하는 언론은 국가적인 어떠한 상당히 이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단순한 보도 가지고는 안 되고 이 언론에다가 해설과 논평까지 곁들인 과학 언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이런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의 기술 패권을 가지려면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제 기술을 이해하고 또 그걸 일상생활에서 나눌 수 있어요. 나눠야 되고 과학 행정을 해야 되고 또 우리 후세들에게 과학을 가르쳐서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미래인들도 양성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그 최동식 교수님이 원했던 방향으로 저희가 가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한참 부족한가요? 부족한 부분이 아직도 있죠. 우리 과학 행정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죠. 10년, 20년, 30년을 두고 지속적인 연구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길어야 10년
뭐 어떤 거 1년, 2년, 5년 만에 성과를 요구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과제를 평가할 때 평가원을 선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뭐 그 젊은 우리 그 한국연구재단이 됐든 또 다른 그런 뭐 산업기술평가원이 됐든 뭐 이런 기관에서 하거든요. 네. 이런 기관에서 자기가 하고 편한 교수님이나 편한 그런 평가자들을 찾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면 직원들이. 그러면 그 직원들이 과연 이렇게 이런 훌륭한 연구 결과를 평가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1시간, 길면 1시간. 어떨 때는 45분 만에 이 과제를 다 평가해요. 네. 그 제대로 된 평가가 되겠어요. 어렵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게 비일비재해요. 그런 게 하나 있고 뭐 또 얘기가 길어지지만은 또 연구비 자체도 네. 과학기술부 연구비, 산업부 연구비, 교육부 연구비, 환경청 연구비, 뭐 건설교통부 뭐 다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서. 그러고 나서 그거를 총괄하는 그러한 그 기관이 물론 과학위 정통부에 혁신본부라고 있지만 혁신본부가 똑같은 장관급인데 장관급에 있는 거 차관급으로 있는데 그게 과연 다른 장관이 하고 있는 거를 제대로 할 수 있냐 이거죠. 이런 행정 체제도 지금 잘못돼 있고 뭐 이런 것들 고칠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건 다음 한번 시간 되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또 그 해에 1984년에 이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네. 과학과 사회를 연결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과학이란 말을 이제 내세우면서 저도 사실은 연력학을 전공했지만 사회연력학을 소개를 하셨어요. 사회연력학. 사회연력학. 네, 그래서 사회연력학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과학과 인문사회의 연계잖아요. 인문사회의 연계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날의 사회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학문으로서의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등은 하나같이 사회과학으로 대접받기를 원하는데 아직 자연과학자들이 보기엔 과학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기엔 이르다고 여겨진다. 이렇게. 그렇군요. 아직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이 과학과는 연결이 안 돼서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정치에 좀 문제가 있다. 그렇죠. 정치 문제가 특히 정치 문제가 있다. 지금도 지금 정치 문제가 있잖아요. 심각하죠. 심각하다 말이죠. 매우 심각하죠. 4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지금 우리 최동식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못 따라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과학을 사회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사회 연력학이라는 것을 제안을 하고 사회의 결점을 보완하듯이 이제 활용되면은 좋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쭉 썼는데 여기에 의하면은 사회 에너지가 계속 투입된다면 인류 문화는 점점 고압속 쪽으로 사회가 달려가서 높은 사회 온도, 높은 사회 압력에서 견뎌내도록 변모할 것이다. 과학 문명이 주축이 된 새로운 사회에 알맞는 사회과학이 패러다임답게 나타날 때가 되었지만 아직 그럴듯한 학문의 등장이 없고 사회 연력학이 평형, 비평형이 합쳐져서 혹 그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여겨질 날을 기다리면서 완성을 기하고 있음을 본 논문을 통하여 알립니다. 이렇게. 대단한. 알려지다. 그래서 여기서 평형, 비평, 우리가 이제 연력학적 평형, 비평형은 그건 이제 학문적인 단어인데 평형이라는 건 균형이 이루어진 거고 뭐 비평형은 이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그걸 돼 있고 제가 가져온 이제 마지막 그건데 이 부분은 이제 노벨상과 통일의 길은이라는 제목으로 1998년에 또 과학과 기술지에 발표하신 그런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분이 이제 노벨상과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그런 내용인데 이 과학계는 이제 다른 분야에 비해서 분쟁과 시기 질투가 월등히 적은 편이다. 옳고 그름이 쉽게 가려지기 때문이기도 하고 네. 전공 분야가 너무 세분화되고 광역화되어 관심 분야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쟁은 늘고 있으나 분쟁은 줄어들고 있다. 본인 생각에 이제 분쟁은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과학기술계는 그래도 굉장히 공동 연구를 많이 하죠. 예, 그렇죠. 이제 그 개념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영국의 그 맥스웰
전자기장을 해석했던 맥스웰이고, 미국의 깁스, 뭐 연력학에서 유명한 에너지 전문가인데요, 깁스. 그 다음에 이제 화란, 네덜란드의 반데발스. 이거는 이제 상태방 정식으로 유명한 과학자거든요. 이분들, 이제 맥스웰이 미국의 깁스나 네덜란드의 반데발스 등을 인정하여 그들의 업적을 세상에 알려주었듯이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후학을 사랑하는 물리학계의 큰 인물도 계시다고 듣고 있다. 아마 이분이 존경하는 물리학계 어느 교수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같은 직장 비슷한 분야에서 종종 빚어졌던 경쟁으로 인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들은 이제 여건이 점점 나아지면서 점차 선의의 경쟁 쪽으로 면면을 바꿔가고 있다. 이 과학기술계가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수적인 효과까지 노리는 게 뭐냐면 각종 연구비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시스템, 이런 방침은 참 좋은 것 같다. 이러한 그 과학계의 풍토가 산업계나 사회 전반에까지 넓혀갈 때가 된 듯 싶다. 공동연구라고 파일을 키워서 서로 윈윈하자. 뭐 이런 개념이에요. 네. 다 같이 잘 살자. 그리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기술개발 주식회사를 비롯한 이게 이제 벤처기업 또는 엔젤펀드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걸 설립해서 벤처기업을 돕고자 하는 제도적 금융을 정부 주도해서 민간 참여 쪽으로 민간 쪽으로 돌려서 여기서는 이제 금고나 단자 회사 같은 사채성 금융보다는 공익성 금융의 이익이 더 클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줘야 한다. 보여줘야 한다. 네. 이건 이제 연구개발 쪽에서는 민간으로 가지만 또 단기적으로 사채성 이런 것보다는 공익성, 이 금융이라는 게 장기적으로도 도움이 되게끔 장기적인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개념이죠. 그리고 이제 이 민족의 염원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제가 보니까 얘기를 하셨어요. 정치성, 단파성, 찰나성, 분열성을 줄이면서 과학성, 일체성, 연구성, 화합성을 살리는 활동을 활발히 벌려보자. 이러한 활동이 기폭제가 되어 우리는 우리 민족의 염원 두 가지를 업계 해결하게 될 것이다. 그 두 가지가 노벨상과 통일이다. 그중 노벨상은 수년 내에 현실로 될 것이며 통일 전에 서너 번 받게 될 것이다. 이거 지금도 안 됐죠. 지금도 안 됐습니다. 지금도 안 됐죠. 근데 공교롭게도 본인의 연구를 통해서 자신의 제자들과 아마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게 노벨상을 받게 되면 최동식 교수님도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노벨상은 우리나라 지금 이게 90년 되니까 20년 이후 지났지만 아직도 노벨상은 못 받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러나 다시 강조하건대 만약에 노벨상과 통일이 되려면 전제를 둬야 한다.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새마을운동은 과학운동으로, 이례재단, 세종재단은 과학위주 연구재단이라, 새세대 유경회는 과학영재 유경회로, 심장재단은 의학계의 뜻대로 활용하는 변화가 있도록 국회 및 정부의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이것이 선결 조건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 새마을운동을 과학운동으로 하자는 얘기는 과학기술 중심 사회를 만들자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새마을운동이 과학기술 부흥운동. 네, 부흥운동. 이걸 하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세종재단이 그 당시 국가에서 엄청난 돈과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과학기술 연구재단으로 한다는 얘기는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과학영재유경회. 이거를 과학영재유경재단으로 하자. 이런 얘기는 뭐냐면 인재 양성을 하자. 네. 훌륭한 우리 미래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교육을 중요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심장재단은 의학계의 뜻대로 활용하자. 이 얘기는 자율성을 주자. 과학기술의 자율성을 주자. 이 네 가지를 전제 조건으로 하면 노벨상도 받을 수 있고 통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건데 이 네 가지가 잘 안 된 거죠. 정기 저항을 줄이듯이 이 사회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방해 요소들을 줄여서 통일을 하고 노벨상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사회적으로 좀 아직도 많이 변화는 일어났는데 여전히
우리 최 교수님이 얘기할 정도로 지금 안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반적으로 그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분이군요. 지니어스한 면모가 아주 그런 면이 느껴지는데.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래서 순수한 케미스트, 화학자지만 연구자지만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또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하려고 사회 연력학이라는 모델도 만들고 그다음에 다양한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본인의 뜻을 재현을 하고 네. 이런 훌륭하신 그런 제가 꼭 진짜 본받고 좀 따라서 해야 할 그런 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우리의 자세로 이제 말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 스스로가 과학을 알아주지 않으면 과학은 우리의 벗이 될 수 없다. 우리 스스로가 옆에 과학자를 이해하고 옳게 평가해 주지 않고서는 협동 연구나 과학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금 최동식 그 교수님과 그 제자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초전도 물질을 오로지 그 비즈니스 뭐 돈을 벌기 위한 것으로 예. 이렇게 폄훼하거나 이제 이런 거는 맞지 않다.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이 과학계는 일단 이 기술을 개발하신 분이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이 그런 분이 아니란 뭐 말이에요. 제자들도 그런 분이 아니다. 아닐 것이고. 그렇죠. 너무 이것을 경제적인 관점이나 그렇죠. 상업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면 사실 개발자에 대한 존중이 아니겠군요. 아니다. 모욕이다 저는. 네. 심지어는 모욕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파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LK 99는 이게 어쨌든 간에 상당한 존중받아 의미가 마땅할 존중하 마땅하다. 유의미가 있다. 뭐 여기저기서 뭐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이게 더 첫 번째다. 이게 오히려 더 그 기술 이전에 그 속에 있는 정신 중요한 정신.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주 중요한 그 그래서 가르침. 우리 대한민국은 제가 이제 과학행정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과학행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러한 그 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지난 20년, 30년 동안 한 분야에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한 평가를 과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네. 그렇죠. 무조건 그러면은 결과만 나와야 현재 보여주는 게 그게 과연 그게 결과냐.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누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또 뭔가 알아야지 사실 검증을 할 텐데. 그렇죠. 또 연구를 하다 보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이분이 끝을 내요. 그래서 이 글이 결국은 아까 이제 우리의 자세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네. 평가 협동 과학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이 우리나라 과학계에서 두고두고 이야기거리가 될 것을 원합니다. 원하는 대로 지금 원합니다. 되고 있는 과학 한국 만세. 과학 한국 만세하고 느낌표 빵빵. 와, 감동을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나 감동받았어요. 진짜 우리 최동식 교수님한테 내가 감동받아가지고 아주 이런 훌륭한 분이 계셨다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이고 진짜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셔서 또 우리 후배들도 나오시고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LK99 많은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은 아주 그 혁신적인 연구 결과인데 이 이면에는 그 내면에는 훨씬 더 중요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그런 본질적인 보석과 같은 요소들이 있었다라는 엄청나게 큰 발견하신 우리 김광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발견으로 봅니까? 엄청난 고맙습니다. 발견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면 LK99보다 더 충격적이고 더 가치 있는 발견을 하신 것 같습니다. 노벨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노벨상보다 더 뛰어난 상이 있다면 그 상을 우리 김광선 교수님께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정현 대표님이 주시는 상 적극적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받겠습니다. 김정현 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그 노벨 알프레드가 노벨상을 만들었는데 사실 공교롭게 제 이름이 알프레드입니다. 그래서 알프레드 정현상. 정현상. 감사합니다. 꼭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부상은 뭐로 주시겠습니까? 부상은 요 채널이 그 실버 메달
또 골드 메달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저는 사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 약속해 주시는 거죠? 아, 그럼요. 네. 예.